여름에도 찾아오는 뇌졸중입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손영재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뇌졸중은 어느 계절에 많이 생길까요? 근데 그 겨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앞서서 여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오. 예, 여름에도 생긴다 그랬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또 이렇게 밀당을 좀 하시는 거. 근데 겨울이 제일 많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여름에도? 언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에도 뇌졸중은 많이 발생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는 2024년도에 월별 뇌졸중 발생 환자 숫자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 1월에 이 겨울철인 1월에 뇌졸중 환자 수가 20만 명 정도 이렇게 돼 보이죠. 예, 그리고 7월 여름철이죠. 20만 명 정도로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맞죠? 그리고 또 기온이 이번 여름처럼 3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66%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뇌졸중의 사망률이 5.4% 증가한다는 우리나라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듯이 겨울철 대표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뇌졸중은 실질적으로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겨울에 당연히 막 추워서 웅크려서 이렇게 뇌졸중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름에는 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탈수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너무 많이 흘려요. 예, 그렇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혈액에서도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농축되게 되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혈액이 걸쭉해지고 찐득찐득해지게 되면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기가 버거워집니다. 또 그런 환경이 되게 되면 픽덕이라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요. 특히 혈액의 통로가 좁아져 있거나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의 벽이 지저분해진 사람들은 그 혈액이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뇌경색이라는 허혈성 뇌졸중이 더욱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고혈압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뇨제가 포함된 그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탈수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해질도 빠르게 손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심혈관계 부담이 무척 증가해서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 곳에 우리 몸이 나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이때 혈압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까 땀까지 많이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는 폭이 증가해서 혈액 공급이 더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덥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냉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밖의 온도랑 실내 온도랑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더운 곳에 있다가 혈관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겨울철처럼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고령이거나 고혈압 환자나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신 환자분에게 있어서는 그 혈압 차이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덥다고 차가운 계곡물에 뭐 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냉수로 뭐 등목을 한다거나 갑자기 차가운 물을 샤워하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좀 일으키는 거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에도 좀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혀서 생기는 피가 부족한 허혈성 뇌졸중과 이 혈관이 터져서 나타난 이런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뇌졸중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허혈성 뇌졸중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이 뇌경색이 허혈성 뇌졸중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혈전이 혈액의 통로를 막았거나 이 뇌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혈액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뇌는 기능을 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게 뇌경색인데요. 화면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주변하고 다르게 약간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뇌경색이 생겨서 뇌세포가 죽은 부분입니다.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은 밝은데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맞습니다. 예, 뇌경색이 생긴 위치가
그 까맣게 된 부위가 뇌경색이 생긴 위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막혀버리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허혈성 뇌질환, 이 뇌경색, 예. 요거는 그러면은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예. 조금 다행스럽게도 허혈성 뇌졸중은 발병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경고 신호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뇌가 혈류장애가 생겨서 뇌 기능이 떨어진 게 증상으로 나타났다가 24시간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요.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지고 얼굴이 처지거나 입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잘 안 나오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 시야가 뭔가 좁아 보이거나 장막 처지듯이 그렇게 보이거나 또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이 어지럽고 중심을 잡지 못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뇌졸중에 의심한 중요한 이 신호가 있는데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몸의 한쪽 편에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지, 잠을 잘못 자서 그랬지, 무리해서 그랬지 그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런 신호를 지나치게 되면 한 달 내에 12% 정도, 세 달 내에 30% 정도에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좀 느껴야겠지만 주변에서 가족분들이 보고 조금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됩니까? 이 뇌졸중은 어쨌든 1분 1초라도 빠른 시간에 치료를 시작해야지 뇌 손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후유증도 줄일 수 있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 실질적으로 뇌졸중의 골든타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4시간 30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수액 맞잖아요. 수액 맞듯이 그 수액을 통해서 그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이 정맥 혈전 용해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맥 혈전 용해수를 썼는데 증상이 안 좋아져요. 또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던 4시간 30분이 지나서 왔어요. 그렇게 되면 혈전 용해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직접 막힌 혈관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뇌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럼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에 이제 이 혈관이 안 보이다가 뇌혈관의 혈전 제거술을 하고 난 뒤에 저렇게 개통이 돼서 이렇게 혈관이 뚫려 있던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혈전 용해술은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거술도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은 이제 8시간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뇌혈관이 막혔어도 아직 살아있는 뇌조직이 많다는 증거를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24시간 이내에도 이런 뇌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같은 골든타임 내에서도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1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 신경세포는 190만 개나 죽게 됩니다. 1분 만에요? 이 1시간이면 1억 2천만 개가 죽게 되니까 골든타임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 자기가 죽어가는 뇌세포를 이게 막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1분 1초가 시급하군요. 네.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근데 허혈성 말고도 옆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출혈성.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이 출혈성 뇌졸중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는 건 아까 뇌경색이란 건 아셨겠죠? 예. 이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다르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혈관 밖으로 나온 피입니다. 그게 출혈된 거죠. 그래서 이게 출혈성 뇌졸중을 보여주는 뇌 CT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출혈성 뇌졸중은요, 허혈성 뇌졸중하고 다르게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보다 좀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후유증도 심하고 실질적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허혈성 뇌졸중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출혈성 뇌졸중, 이 뇌출혈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 뇌동맥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 류라는 게 한자로 이제 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뇌동맥에 혹이 생겼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뇌동맥벽이 약해져서 고혈압 때문에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게 풍선처럼 오른 게 마치 혹처럼 보인다 그래서 뇌동맥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근데 되게 무서운 거라고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예.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이제 남들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왼쪽 거는 CT로 찍은 혈관 촬영이고요. 오른쪽은 MRI로 찍은 혈관 촬영인데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그러네요. 올라 있습니다. 다른 그- 거에 비해서 크기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 풍선처럼 풍선이 거기에 이제 부풀어 올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시한폭탄이 이제 고장난 시한폭탄도 많고 하지만 그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원래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맥이 정맥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는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좀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뇌동맥류나 뇌동정맥 기형 같은 뇌혈관 질환들을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되면은 이런 것들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를 통해서 뇌출혈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출혈되기 전에 치료해야지 출혈될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출혈 위험도가 높으면 예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출혈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영상 추적을 해서 그 위험도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늘어나는지를 평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성 뇌졸중은 앞서 말씀드린 허혈성 뇌졸중처럼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런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는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그게 유일한 경고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혈성 뇌졸중은 이 대부분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고혈압이요. 고혈압이죠. 이런 만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로 들어가는 간에 달한 혈관에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갑자기 혈압 변화가 생기게 되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이 치매의 원인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그럼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뇌에 쌓인다 그랬는데 혈관에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혈압이 올라가도 군데군데 막 이 뇌출혈이 되는 경우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라. 진짜 들어보니까 예방도 중요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네, 진짜 그렇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예, 쓰러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환자가 쓰러지게 되면은요, 넥타이 하고 있으면 넥타이 좀 풀어주시고, 허리띠 풀어주시고, 이 가슴 부위에 좀 넉넉하게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환자가 구토도 할 수 있습니다. 구토를 하게 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토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뭐 질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한 음식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고, 이때 또 우리 그 뭐 민간요법 한다고 물이나 뭐 약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물도 먹이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 뭐냐면 이게 의식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우리가 삼키는 그런 기능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속에 뭔가를 넣어서 반사적으로 삼키게 되면은 그 삼키는 게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넘어가게 되면 질식할 수도 있고 흡입성 폐렴이라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민간요법으로 손 이 바늘로 따고 발 따고 그러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처치하려고 바늘 찾다가 병원 가는 시간 늦출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막 주물러요. 이쪽 마비됐다고, 이쪽 그거 편에 해야 되는 쓰러졌다고. 거 아니에요? 피 돌아야 막 된다고 주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주무른다고 이게 이 마비가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쪽 편이 마비됐다는 거는 머릿속에 이쪽 편을 담당하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이 혈관이 막혀서 기능을 못해서 하는 건데 이거 주무른다고 뭐 혈관이 뚫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또 찜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찜질하게 되면 그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찜질하게 되면 그때는 뜨거운 걸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흔들면은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더 진행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런 증상을 기억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은 119에 전화해서 빨리 병원으로 올라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일단 느슨하게 풀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민간 요법은 웬만하면 도움이 안 되니 네, 그렇습니다.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게 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조건만 맞으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나 혈압 저하로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데요. 이런 이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은 더더욱이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을 위해서 꼭 3가지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철에 목이 마르기 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충분히 드시고요. 덥다고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뇌졸중 위험 증상 다 아셨잖아요. 그 기억하시고 자기나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119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우리가 이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평소에 아주 작은 실천으로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 올 여름에는 물 한 잔, 꾸준한 혈압 관리,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뇌졸중 신호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티봇으로도 많이 의견 보내주셨어요. 허브님께서 겨울철 질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름도 안심할 수가 없군요. 덥고 습한데 뇌졸중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셨고, 핑크님께서는 손영재 교수님 오늘도 옷이 화사하시네요. 늘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년 전에 허혈성 뇌졸중이 왔었는데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발 확률이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뇌졸중은 한 번 치료해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 중에 약 10% 정도는 1년 안에, 또 한 4분의 1 정도는 5년 안에 뇌졸중이 재발하게 되는데요. 뇌졸중이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장애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재발 환자의 40% 정도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난 이제 한 번 지나갔으니까 됐어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뇌졸중을 겪었다면 약을 꾸준히 먹고 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발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강연까지 아주 알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